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주제로 다시 보는 대구 부동산의 역사 2012년, 13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절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집을 사기 위해서 수성구 많은 아파트를 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 시절이 이때의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과 좀 유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과거 2012년, 13년 언론 기사 내용과 제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2014년 한번 투영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는 크게 참고하지 마시고 수성구 아파트를 매수를 생각하시면 아래 링크에 24년도 수성구 아파트 저평가 단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2012년 13년이 대구 아파트의 변곡점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가 가장 변곡점, 즉 일반 시민들이 아파트가 계속 하락하다가 보합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턴하는 요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면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 한 7월달에서 9월달 요 사이가 보합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승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다가 16년, 17년 잠시 주춤하다가 또 계속 오르는 그 시기가 2013년 7월에서 9월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3년 6월 달에 보면 미분양 세대가 한 1760세대죠. 그리고 2010년도 신문 기사를 볼 건데, 그것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지 않나 싶은데, 2010년, 11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금 현재 미분양은 한 10,000세대 정도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준공후 미분양이 12,000세대다 이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과거 201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시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남의 아픔, 팔이 부러진 것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도의 그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이번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와 13년도 자 어떻게 많이 달라졌느냐?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이 공포가 있죠. 지배하는. 물론 2011년도가 공포가 더 많이 지배했고 2012년도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다 이거죠. 미분양도 많았고 서서히 미분양이 좀 감소하는 추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2012년 되면 지금과 같이 비슷하죠. 지금과 같이 거의 미분양 수치가 비슷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를 2년, 4년 거주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었고, 누가 아파트를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아파트를 사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이었고 2013년이 접어들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리서치인지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대경권에 그 당시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었다. 광역시 중에서 2분기, 그러니까 이게 13년 2분기입니다. 13년 2분기 연속 매매값 상승률 1위가 대구였다 하는 겁니다. 2위가 경북이었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과 지방은 좀 부동산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은 최악이었습니다. 서울은 최악이었고 부산은 좀 일찍 반등하다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대구가 이제 침체기의 끝을 보면서 이제 상승하던 그 시기가 2013년, 이 보면 그래프로 나오는데 2013년 실질적으로 눈에 약간 띄는 것은 2012년 4분기가 약간 띄우고
13년 1분기부터 눈에 띄는 상승세가 두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별 등락 주요 지역 해가지고 대구 경북이 다 차지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대구 경북 아파트 매매 시장은 8.28 대책과 가을 이사철 하여튼 호재를 겹쳐가지고 상승세를 일어났다. 그래서 대구는 3분기 1.97의 변동률을 기록해가지고 직전 분기 이어가지고 전국 상승률 1위를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서울과 지방은 사이클이 좀 다르고, 물론 2020년도에는 좀 비슷하게 흘러왔죠. 흘러왔고, 그렇지만 서울이 좀 일찍 움직였죠. 2018년 19년부터 일찍 움직였고, 대구는 2020년 하반기 때 움직였고, 자, 그래서 부산과 대구도 시장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분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과 아파트 사이클이 같이 가는 것은 대전 정도고, 지방은 부산 사이클과 같이 간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뭐 상관계수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부산과 대구는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에서는 가장 빨리 울산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구가 가장 먼저 만일에 반등이 오면 울산, 대구 이렇게 가장 빨리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 2010년도에 신규주택 수요 늘 것 해가지고 대구시 엉터리 예측이 미분양화를 불렀다 해가지고 2년 후를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 해가지고 이게 2010년 8월 4일자 영남일보 신문인데, 결과적으로는 2010년도 이때 미분양이 12,000세대였대, 그죠? 이게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악성 미분양이죠. 이게 12,000세대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사실은 지금쯤 눈에 띄는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작년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다 하는 거고,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분양 수치로 봐서는 아직까지 대구가 반등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13년도 이 당시에는 아파트를 살 때 그 당시에도 인터넷 카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정보 교류가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에 SNS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롯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본인 또는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즉 의사결정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하는 거고, 지금은 SNS나 유튜브나 여러가지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르다. 즉 결과론적으로 과거 역사를 비춰보면 내년쯤이나 대구 아파트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게 맞는데, 지금 SNS의 발달로 저는 올해 가을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봤습니다만은 2013년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가지고 대구 부동산이 상승장에 시작점이었다. 자, 그렇듯이 저는 2024년 가을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여튼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지금 24년 3월달 오늘부로 지금 통계가 한 1000세대를 넘었죠. 1000세대를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000세대를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미하는 바가 좀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24년 3월 26일 날짜에, 자, 3월달 거래량이 1000세대를 넘었고, 자, 1월달이 1721, 2월달이 1749입니다. 자, 3월달이 지금 1000건이니까 이 추세로 가게 되면 3월달 거래량은 2000건에서 많게는 한 2200건까지, 제가 볼 때는 한 2000에서 2100,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것이 좀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많이 보시는데, 채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채권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데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돈은 엄청나게 풀리고 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몇몇 주식, 테마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자, 그 상승은 올해 미국 대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은 곧 우리나라도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실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흔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부동산은 1년을 모른다 하는 것이 2012년, 13년을 두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대구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자,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올 가을만 하더라도 많은 변화가 일 것이다. 작년에 우리 회원분들 중에 수성버머 W를 가지고 계신 분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달, 4월달 돌반지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버텨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성버머 W를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앞으로 큰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수하시기 바라고, 수성구 아파트는 무주택자분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이 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덜 오른 아파트, B급지 아파트가 투자 수익률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실거래가의 좀 특이한 사항은 북구가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북구가 거래량이 많았으며 조금 있다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릴 건데 수성구의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아파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A급지 중에서 특 A급지는 최고가 대비 80%, 90%까지 올랐고 어떻게 보면 A 플러스는 90%까지 지금, 그 다음에는 A급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B급이 오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고,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회원 가입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